모두가 기억하는 그곳. 시골로 불려도 좋고 고향으로 불려도 좋은 그곳.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우리 대부분이 나고 자라던 그곳.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대로 살아왔고 도시로 나와 사는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가 살겠다고 다짐했던 곳. 농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0년 지나면요.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한 50%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한 80%가 없어질 겁니다. 농촌을 살려야, 농업을 살려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대로 농촌은 사라져도 괜찮은가? 농촌이 사라져도 도시는 여전히 건재할 수 있을까? 농촌은, 농사는 사라지고 잊혀도 되는가? 귀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귀농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죠. 그게 누구죠? 태양이죠. 농촌으로 돌아가 정착하기 위해 귀농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제안을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농 열풍은 이제 막 시작일 뿐 아직도 절대 다수는 도시에 삽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태어났죠. 뒤늦게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는 무섭게 성장해 농촌의 인구를 빨아들였습니다. 점점 비어가는 농촌. 도시를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농촌엔 하루가 다르게 빈집들도 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70년대 이후로 농촌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인 이동으로 도시는 성장했지만 농촌은 점점 늙어갔죠. 농촌엔 도시로 떠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은 나이든 늙어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농촌은 급속도로 늙어갔죠. 나라를 잘 듣잖아요, 그래요. 우리 나라를 나라를 잘 듣죠. 수반마을도 그런 곳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수반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 이름만 따나 여전히 숲은 번성하지만 그 숲 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에선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병철. 이 나라 올해 나라가 참 잘 됐어요. 비어가는 농촌 현실에 주목해 우리나라 최초로 귀농운동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이병철 전국 귀농운동본부 본부장님 모시면서 1996년에 발족된 귀농운동본부. 그것은 농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최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어떤 길을 몰랐기 때문에 못 갔는데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 들어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있나요? 누가 농사 짓겠다 그래? 네가 짓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정년하면
정년 퇴직하면? 퇴직하면. 정년이 얼마 남았는데? 몇 년 남았는 거 모르지. 지금 50, 서희가 너희가. 그럼 아직 좀 남았겠네. 없는데. 내년에라도 집에 올란가. 아,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이 아니고 지가 이사급에 앉아있거든, 지금. 그분한테는. 그건 모른다. 모르지. 그럼 이제 되면 이제 집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요? 집에 들어오겠다. 들어오려고 농사가 있고 한 게네, 집이 있고 한 게네,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싶은데, 모르지. 물어보진 않았고.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니까. 농사도 뭐. 과연 노모의 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는지요. 근데 안 보인다. 저까지 안 들어왔는데. 14년 전 고향인 수번마을로 귀농한 이서바 씨. 마을에선 드문 젊은 농부라곤 하지만 50대. 애기도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근데 농촌에 자신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농촌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동력을 만들어주고라도 이 농촌을 지켜야지. 지금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0년 지나면요.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한 50%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한 80%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는데 도시에서 여기도 땅을 사러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다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텃밭, 작은 부분, 그냥 이렇게 집 마당에 이렇게 부추 심어가지고 그 부추 전해놓고 먹고 그런 정도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지 정말로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길어야 10년 정도 뒤면 농촌은 텅 비고 말지 모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농업에 대한 지식도 농경적 삶에 대한 기억도 없는 세대가 버려진 땅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되겠죠.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날엔 농사 자체보다 농촌을 다시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왔던 이병철. 그는 요즘 집 아래 작은 텃밭에서 농사라기보다 땅 살리기 실험에 가까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 나는 것은 이 밭으로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맨 땅으로 이렇게 놔두지 않고 덮어주는 게 제 농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땅을 살아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벌레를 먹을 수 있을 때 사람도 그걸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벌레도 살고 땅도 살고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 살고 이게 이 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좀 더디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예의가 아닐까.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이 작은 텃밭에서 제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도시로 떠나던 80년대에 농촌에 남았고 농촌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시작한 이병철. 어떻게 하면은 떠나가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도시적 삶이라 할까 이런 게 과연 안정적인가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측면에서는 농촌이 급격히 붕괴가 돼버려요. 붕괴가 돼서 이제 농민운동 입장에서 본다면 이대로는 농촌이 지속될 수 없고
농촌이 이대로 유지될 수 없으면 이 나라에 사는 우리의 어떤 식량,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은 어떻든 농촌 농업을 다시 살려야 된다. (80년대엔) 그래도 아직 농촌에 젊은이들이 있었고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압도적이었죠. 증산을 통한 새마을 운동의 열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도시가 농촌을 완전히 삼켜버리기 전인 그때 농촌엔 아직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사이 농촌과 농민은 급격히 졸아들었죠. 이제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농민이 나머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고되고 성가신 농사일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특히 젊을수록 도시로 떠났습니다. 최근에 귀농법을 주도하고 있는 50대의 경우 80%가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에 이른다는 그들 50대 인구 가운데 귀농 인구는 다해야 2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 다수가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오직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 농촌에서 생명의 활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줄고 있다는 신생아 출산 비율은 농촌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지경입니다.